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62쪽에 민간사회복지 조직입니다. 자, 민간사회복지 조직은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이제 자생적으로 그리고 종교의 영향이 컸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갑오경장, 자, 대한민국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이제 아무래도 의료. 자, 우리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의료 이제 외과 요새 이제 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치료할 때 외과 이제 수술이 없었던 시절에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서양식 의술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요. 자, 너무나 이제 당시에 어려웠던 혼란스러웠던 이제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교육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분화부로 운동이라고 하죠. 분화르도 운동이요. 이제 농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사회복지의 이제 싹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사회복지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민간 영역만 놓고 보면은 거기 지금 62쪽에 비정부 조직 NG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유엔에서 저 국제연합에서 NGO라는 단어를 이제 예전부터 써오다 보니까 NGO가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63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이제 유네스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중간에 보면 월드뱅크란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또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자, 비정부 조직이 있고, 자, 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 또는 대륙별로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요. 자, 대륙별로 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영역에 따라서 의료봉사만 하는 곳이 있고요. 뭐 환경에 관련된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아동에 관련된 게 있고요. 이게 나름대로 영역별로 비영리 조직, 자, NGO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63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당연히 비영리죠. 자, 이거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 조직의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 조직의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영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4쪽에 이제 맨 위에 줄입니다. 사회적 가치요. 자, 사회적 가치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그리고 자발성입니다. 자, 자발성은 창립, 자, 회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조직되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개념의, 자, 자발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법적 등록. 자, 이거는 각 국가마다의, 자,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은 정부나 다른 민간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각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긴밀히 받아야 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부는 정부, 우리는 우리라고 해서 활동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비정부 조직은 NGO 단체는 범죄나 반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목적 이외의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A 조직과 B 조직이 같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경우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비정부 조직은 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 적어 두었듯이 64쪽에 이제 중간부터입니다. 실행이라고 하죠. 자,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이제 시도하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고죠. 자, 마케팅을 해서 자, 후원금이라든가 자, 기부금을 좀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야,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한다고 하죠. 이제 캠페인이나 어떤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것, 자, 바로 이제 대변. 자, 어떤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람들을 옹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 자선은 자,
일정한 어떤 현금이나 현물을 가지고 때가 되면 특정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자선이고요. 자, 서비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 그리고 교육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에게 자,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또는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참여는 이제 행사 참여를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왜 온라인 기부하기 해가지고 뭐 1원씩 기부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65쪽의 맨 위에요. 자, 이 권능부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다른 말로 동기부여죠. 그래서 자, 사람들에게 자, 할 수 있다 또는 뭔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바로 권능부여, 자,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부 조직은 자, 일단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어떤 것을 저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65쪽에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문단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 정당성을 위해서 비정부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이 보조금 지급은 그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강의실에 한번 저 뵀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련된 지원을 매년마다 하게 돼 있고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게 그 지급하는 게 있고 지역마다 활동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그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의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좀 없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 이렇게 적어놨죠. 정부 지원으로 제한된 독립성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저 전문가 또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자, 아무래도 정부의 의도, 정부의 뜻에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맞죠. 그 얘기 많은데 자,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의 돈을 안 받으면 이 활동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조직, 그 개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의 담당자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제 캠페인에 나가고 뭐 봉사하고 이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정부가 원하는 바를 자,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매개체가 바로 보조금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보조금을 뭐 부정으로 받는다, 다른 데 쓴다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어쩌면 그 NGO 단체의 그 담당자들이 돈을 좀 뭐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꿔서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거의 그런 그 자율성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재정 통제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전처럼 뭐 그 돈을 뭐 어디다 잘못 썼다 만다 이렇게 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재정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 조직 뭐 66쪽에 NPO라고 돼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NGO와 NPO를 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정부 조직 또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66쪽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원자이다. 자, 후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후원자가 없으면 그 조직이 뭐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많이 참여를 해보셨을 거예요. 뭐 송년의 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송년의 밤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한 두어 명 있는 거하고 한 50명, 100명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후원자를 관리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단체, 모든 사회복지단체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후원자가 일단 뭐 돈을 내건 안 내건 후원자가 많을수록 일단 유리하죠. 그래서 후원자 관리는 이제 그 대상자, 그 어떤 서비스나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원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자 67쪽의 아래에서 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그 많은 나라에서 비영리 조직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혜택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부금이죠. 자, 기부금을 이제 내면은 뭐 대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도 있고, 자, 종교단체 후원할 수도 있고, 이런 비영리 단체도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 자 공제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자 기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자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운영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기부금, 조세 감면 혜택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영리 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이제 후원자들도 가끔 이 봉사 현장에 나가서 자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8쪽에 이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까지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각종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쭉 제공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6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비영리 조직은 시장과,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공급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자, 둘째. 비영리 조직은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셋째. 자, 비영리 조직은 자, 영리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을 좀 이제 그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골라서 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넷째, 비영리 조직은 자, 경직성이 좀 그래도 공무원 조직보다는 덜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자, 비영리 조직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다문화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70만 명 정도 됩니다. 저 불법 체류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뭐 넓게 보면 한 30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그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이제 비영리 조직은 이제 자조 집단. 자, 우리나라 이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이런 중독 집단에 대해서 자조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화된 서비스, 특수성을 추구한다고 하죠. 지금 강의 자료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어떤 사회복지 조직이, 민간 조직이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동네, 우리 마을,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영세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70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그러나 비영리 조직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또는 만약에 돈이 없는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자, 비영리 조직의 어떤 그 역할은 분명히 중요한데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뭐 지원금이 없거나 할 사람이 없거나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에는 그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